안녕하세요, 알로미니입니다. 그릇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릇 샌딩하기 진행하겠습니다. 샌딩하기란 말은요, 사포로 갈아낸다, 다듬는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들 그릇의 완성도는 이 샌딩 작업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완성도는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작업할 때 집중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릇 모델링 할 때는 하루에 10개 정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샌딩 작업은요, 초보자인 경우에 하나 완성하는데 2시간,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서너 개씩 하게 되면 곱하기 3, 4가 되면 6시간, 8시간을 같은 자세로 앉아서 같은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무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하니까 하루에 1개, 많게는 2개 정도만 내가 예쁜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런 생각으로 그 정도만 1개, 2개 정도만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샌딩 작업할 때 또 이런 샌딩 작업할 때는 가루가 날리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방지 마스크라고 착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미니어처이기 때문에 크게 작고 그리고 하루에 1개, 2개 정도 작업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물티슈나 이렇게 타올을 물에 적셔가지고 밑에 깔아준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창가 쪽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마스크 안 끼시고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릇류 5종 템플릿 미니어처 도안을 다운받아 보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파일을 몇 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최종 버전 다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모양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디자인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일단은 아일로 미니처럼 똑같이 그릇을 만들고 싶다, 크기도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최종 버전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다시 다운을 받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릇 샌딩하기 시작할 건데요. 먼저 다시 한 번 더 샌딩할 때 필요한 도구 설명드릴게요. 막대사포 필요하고요. 막대사포 이런 나무 막대가 없다라면은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손도 야스리 있죠? 요걸 가지고요, 앞면에는 220번 써져 있는 사포 목공불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400번 사포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포는 기본적으로 지금 220번, 400번, 1000번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더 고운 사포, 이쪽에도 뭐 300번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 시켜서 사포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이 초보자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3가지 사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시로 해서요, 일단 기본 접시 다듬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나머지 모양 접시는 이 기본 접시처럼 테두리를 먼저 샌딩한 다음에 그 다음 모양 내는 거는 여기서 계속 보여드리면 영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이 동일하게 샌딩을 해주시면 돼요. 테두리 부분을. 자, 그럼 그릇 샌딩하기 위해서 기본 원형 접시 샌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에 적신 타올이나 물티슈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막대사포로 처음에 하실 작업이요, 아랫면하고 윗면에 아무래도 건조되다 보면은 살짝 울퉁불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일단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아랫면, 접시 밑면이죠. 이 면을 막대사포로, 제가 이렇게 샌딩할 때 여러분들 손 동작을 잘 보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원을 그리듯이 여기서 동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밑면을 왔다 갔다 다시 한 번 더 원을 그리듯이 이런 손 동작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갈아주고요. 다시 한 번 더, 한쪽만 하지 말고요, 접시를 다른 쪽 반대편으로 돌려서 동작은 같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왔다 갔다 다시 한 번 더 원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밑면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윗면을 정리해 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해주시고요. 왔다 갔다 위아래 원을 그리듯이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시를 또 돌려서 균형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테두리 부분, 지금 모양이 동그란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갈아낼 부분은 이 막대사포로 정리해 주는 건데요. 모양이 약간 이쪽이 많이 튀어났다, 그런 부분 많이 갈아낼 때 위아래 그리고 동작을 원을 그려주세요. 좌우도 해주고 나서 다시 원을 그려주시고, 반복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초보자는 이 동작이 너무 빨리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손은 이렇게 접시를 잡아주면서 돌려가면서, 샌딩은 이쪽 손은 사포로 샌딩 작업을 해주는 건데 처음엔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요. 이 정도 연습이 되시면은 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위아래 좌우 그 다음 원을 그리듯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동그라미 모양이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종이사포를 사용해서 단계별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 220번 써져 있는 사포로 테두리에 면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 면, 그 다음 뒤집어서 반대쪽 면을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종이사포는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손에 맞게 도구를 한번 만져주세요. 이렇게 손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손이 도구가 돼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곡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손 동작을 해서 한쪽 손을 잡아주면서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듯이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샌딩 작업할 때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많이 갈아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사포를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좌우로 점토를 갈아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면 처리를 꼭 마무리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접시가 울퉁불퉁해지는 각이 생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쪽은 많이 두껍고 이쪽은 얇고 이렇죠. 그래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주면서 얇은 쪽에 따라가주면, 굵은 면을 얇은 쪽에 따라가주면서 조금씩 갈아내 주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테두리를 너무 계속 그냥 무조건 갈아낸다고 그릇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유심히 잘 옆에 굵은 면과 얇은 면 그 균형을 맞춰주면서 테두리를 점점 얇게 이제 갈아주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사용하는 이 사포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 번호는 220번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좀 많이 면을 갈아내야 될 때 이렇게 굵은 사포, 숫자가 낮을수록 사포가 굵어지는 사포고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운 사포예요. 첫 번째로 220번 써져 있는 사포를 사용해서 면을 많이 정리를 해주실 때 이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점점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접시가. 여기서도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을 한 번씩 그릇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부어주세요. 그런 면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윗면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접시가 원 모양이고 둥글기 때문에 곡선 부분, 이런 부분 표현할 때는 지금 손 동작이 계속 원을 그리고 있죠. 이 두께는 1mm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얇아도 접시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1.5mm에서 1mm까지만 두께를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일단 두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면을 많이 갈아내고 있죠. 그래서 두께를 일단 잡아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작업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해서 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할 사포가 400번 써져 있는 이 사포상에서 중간 단계의 샌딩 작업을 진행할게요. 여기서 이 작업은 이제 두께 정리가 됐고요. 모양이 정리가 됐습니다. 원 모양이. 여기서는 지금 그릇에 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번 중간 사포로 매끈하게 정리한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서도 많이 작업해줄 부분이 손 동작을 원인을 그리듯이. 제가 이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치고 그냥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원을 그리면서 작업을 해주시라고 여러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랫면의 동그란 부분도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모양이 뭐 길쭉하게 타원형이라거나 삐져나온 부분이 있다면 각이진 부분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세요. 돌려가면서 먼저 동그란 모양을 맞춰주고요. 자, 보이시나요? 그림자 이렇게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점점 지금 접시가 변화가 되고 있죠. 매끈하게. 이 테두리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세요. 동그란 모양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테두리 부분을.
왔다 갔다 모양을 정리할 때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마무리는 다시 또 원 그리듯이 해주시면 돼요. 반복적입니다. 동작은 반복적인데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지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습관을 들이시면 똑같이 예쁜 그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과 똑같이요. 자, 마무리 동작 원을 그리듯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1000번 써져 있는 제일 고운 사포죠. 이 사포로 마무리 결을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 접시를 한번 만져주고 나서 다시 1000번 사포로 샌딩한 다음에 만져보시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매끈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면을. 여기서는 가장 많이 해야 될 동작이 이제는 계속 원을 그리듯이 어느 부분에 기스가 나거나 그런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동작을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적이죠.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들 제 손 동작을 잘 보시면서 참고해서 만들 때 해주시면 돼요. 테두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mm 이 정도 상태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도 눈으로도 확인하시고 손끝으로, 손 감각으로 테두리 부분이나 면을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매끈한 면이 있고요. 그 중에서 테두리 부분 이런 데라든지 뒷면이라든지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한 면이 만져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1000번 사포로 다듬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손끝으로 감각으로 만져보시고 매끈매끈한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접시를 만져가면서 감각으로 내가 지금 매끈하게 다듬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이렇게 감각으로 해서 익히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 따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끈매끈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기본 접시가 완성이 됐는데요. 테두리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샌딩 작업 단계별로 해서 마무리된 모습 보시면 차이가 있죠. 변화된 접시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접시를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 접시 있죠,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 모양 접시는 일단 2차적으로 똑같이 기본 접시처럼 같은 방법으로 테두리 부분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모양 내는 거를 너무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그 다음 영상에서 모양 잡는 방법을 다룰게요.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피잔 컵 만들기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잘 건조가 됐고요. 이 안에 우드락볼을 해서 감싼 이 우드락을 이제 빼줘야 되는데요. 빼줄 때 도구를 일단은 뭐 이렇게 롱로즈라고 해서 이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없다라면은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에서 잡아 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빙수도 마찬가지로 뭐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 손끝으로도 뺄 수가 있어요. 꼭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떨어집니다.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공간이 그대로 해서 생겼죠? 자, 그러면 커피잔 컵 다듬는 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기본으로 항상 막대사포로 해서 굵은 면 220번 써져 있는 그쪽으로 해서 다듬는데 항상 순서는 윗면, 아랫면 이 면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수평이 되게 보세요. 그리고 윗면 정리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고 나서 무조건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대사포나 뭐 이렇게 판 위에다 놓고요. 한번 균형을 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쪽이 더 튀어나왔거나 이쪽이 더 튀어나왔거나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더 많이 갈아내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더 많이 갈아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일단 내가 이렇게 컵을 만들 때 면을 많이 깎아내야 되고 면을 잡을 때는요 굵은 사포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컵의 수평이 기우뚱하지 않도록.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꼭 이게 수평 막대사포나 판에다 올려놓고요. 컵을 자, 눈높이를 맞춰서 수평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이 됐다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처리를 또 해주셔야 되죠. 이때도 막대사포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면 이제 이런 울퉁불퉁한 면이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손 동작을 항상 좌우 위아래 하면서 마무리는 원을 그리듯이 해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봤을 때도요, 여기서 일단 지금 이쪽 굵기보다 이쪽이 더 굵죠. 그래서 이 위치를 지금 균형을 굵기를 맞춰주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깎아내지 마시고요. 보면서 굵기를 점점 맞춰주는데 여기서도 이 테두리의 굵기는 1mm 정도 아니면 1.5mm 정도 그렇게 잡아줄 거예요. 너무 얇아도 안 됩니다. 너무 얇게 무조건 간다고 예쁜 게 아니고요. 1mm 정도 그렇게 해서 이 두께를 잡아줄 겁니다. 잠깐 중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정리가 됐는데 두께가 아직 좀 굵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점점 모양이 잡히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랫면도 이제 곡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도 어느 정도는 면 처리는 너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막대사포를 사용해서 해도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종이사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굵은 사포죠. 220번 사포를 첫 번째로 사용해서 항상 이렇게 좀 구부려서요. 이 손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부릴 수 있죠.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면 처리를 해줍니다. 자, 컵은 이렇게 위아래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면을 많이 깎아낼 때, 많이 깎아내고 이럴 때는, 작업할 때는 제일 굵은 사포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에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서도 오두락볼을 사용했지만 약간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종이사포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래서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컵 안에 넣고,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도구가 만들어지죠. 둥근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면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것도 사포를 단계별 할 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1차적으로 해줄게요. 다시 조금 더 모양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굵은 사포로요, 220번 사포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요, 이 아랫면에 조금 더 컵을 보시면 많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도 종이사포를 사용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작업할 때 만약에 내가 기준을 못 정하겠다, 어느 정도 갈아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때는요, 샤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먼저 내가 원하는 크기를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센터를 잡아주고 나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작업 생략해도 되는데, 처음에 초보자인 경우에는요, 그 기준을 몰라서 어디까지 갈아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주시면 쉽게 여러분들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요만큼 갈아내야 되겠다, 샤프를 그려놨죠? 여기까지 샤프로 갈아주면 돼요. 이때 종이사포라는 게 좀 면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갈아낼 게 많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막대사포를 사용해서 좀 면을 많이 깎아내야 되겠죠? 점점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크기에 맞게 점토가 지금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점토가 갈리면서 모양이 잡히고 있죠? 여기까지 해주고 마무리는 다시 또 종이사포를 사용해서 굵은 사포로, 각이 진 부분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면서 깎아내 주면서
자, 아까보다 지금 모양이 잡히고 있죠? 점점 아래쪽으로 좁아지게. 그래서 여기서 중간중간에요,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양 잡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멀리서 관찰을 해주세요. 모양이 잘 잡히고 있는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양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거 중간중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계로 반복적이에요. 중간 사포 400번 사포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작을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이렇게 잡고서는 동작을 계속 해주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쉬고 손 좀 풀어준 다음에 다시 또 작업해 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예쁘게 완성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계속 그냥 무리하게 갈아낸다고 하는 게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힘드시면 잠깐 쉬고 다시 하셔도 돼요. 점점 이제 요 각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죠. 매끈해지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대쪽으로 돌려서 그릇에 균형이 맞는지 이렇게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왔다, 이런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뒤집어서 보시면 그런 부분을 갈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매끈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더 세밀하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요. 동작이 더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안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220번 사포를 둥글게 말아서 한 것처럼 다시 또 사포를 말아서요, 400번 사포를 말아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말아준 다음에 안쪽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으로도 확인하시고요, 손끝으로 손끝의 감각으로 만져주면서 울퉁불퉁한 면이 있는지 이렇게 만져가면서 또 작업을 해주세요. 위에 면을 보시고서 또 여기서도 동그라미 모양이 잘 잡혀져 있는지 중간중간에 눈으로, 손 감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작을 여기서는 이렇게 잡고 한쪽 손으로 잡고요. 반대쪽 손을 이렇게 이제 원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도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는 다시 또 원을 그리듯이. 자, 이렇게 모양이 지금 형태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의 매끈한 면을 정리할 때 쓰는
1000번 사포로 마무리 해줄게요. 자, 계속 동작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접시할 때처럼 여기 마무리, 마감 매끈하게 할 때, 면을 매끄럽게 할 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안쪽도 마찬가지죠. 이 동작은 계속 반복되죠. 이 방법은 다시 또 종이사포를 말아서 안쪽도 같이 또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세밀하게 윗면, 아랫면, 옆면, 안쪽면 전체적으로 다 샌딩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단계별로. 자, 매끄럽게 되는지 손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커피잔 컵은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손잡이하고 아래면 밑둥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접시 모양 낼 때 같이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빙수 그릇 샌딩 작업 진행할게요. 먼저 막대사포로 수평을 잡아줘야 되니까요. 아랫면, 윗면 첫 번째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이긴 하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랫면이요. 손 동작은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왔다 갔다 다시 원을 그리듯이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에 윗면도 원을 그리듯이 왔다 갔다 좌우 원을 그리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커피잔이나 이런 빙수그릇 같은 거 항상 중간에요, 판 위나 이렇게 막대사포 위에다 올려놓고요. 눈높이를, 그릇의 눈높이를 맞춰서, 높이를 맞춰서 기울어진 점이 있어요. 그 점을 확인하시고 이쪽을 더 많이 가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이쪽이 많이 올라가져 있고 이쪽은 내려가져 있어요. 수평이 안 맞죠? 수평 맞춰줄게요. 다시 한 번 더 수평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아래면도 한번 정리해주고요. 아래면 뒤집어서 봤을 때 어느 쪽을 더 많이 가려야 될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쪽을 더 많이 가려야 됩니다.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요, 수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한쪽만 갈게 돼서 너무 많이 갈아서 다른 쪽 기울어졌는데 그쪽을 맞춰가게 되면은 이 균형이 안 맞고 그릇 높이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균형을 맞춰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면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모양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막대사포를 많이 갈아내야 될, 모양을 많이 갈아내야 될 때, 많이 깎아내야 될 때 막대사포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갈아내야 될지 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중심점을 하나, 점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크기를 그려주세요. 이 정도를 내가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샤프로 먼저 이렇게 원하는 크기를 그려주세요. 자, 이 정도로 내가 깎아낼 거다. 나머지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랫면은 어느 정도 깎아내줬다라면 이제 중간 부분에 울퉁불퉁한 면이 또 이렇게 보이네요. 각이 많이 지고 이런 부분도 막대사포로 한 번씩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가루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땐 한 번씩 타월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닦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한 번씩 바꿔주세요. 자, 그릇이 아무래도 커피잔 컵보다는 빙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많이 면적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예쁘게 나오도록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면서 예쁘게 샌딩을 해주세요. 점점 모양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막대사포를 최대한 깎아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돌려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테두리 부분도 한 번씩 정리해 주셔야 되죠. 굵은 면, 얇은 면 차이가 있고 여기서도 두께를 1.5mm 내지 1mm 정도로만 잡아줄게요. 여기서도 동작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또 돌리는 이 원을 그리는 동작을 까먹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 좌우 이렇게만 해주세요. 보시면 지금 각이 생겼어요. 이 모퉁이 각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모양을 지금 두께를 맞췄다라면, 자, 이제 처음에 종이사포 시작하는 거 순서가 항상 첫 번째로 220번 써져 있는 굵은 사포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각이 진 부분, 울퉁불퉁한 면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깎아내주는 거예요. 면처리를 매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많이 깎아내야 될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사포 220번 사포로 사용해서 갈아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220번 사포를 사용하면서 이런 각진 부분도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도 각이 졌네요. 이런 부분을 보세요. 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자, 각진 부분이 없어졌죠? 이렇게 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여기서도 계속 중간에 한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계속 무조건 이 동작만 한다고 해서 빙수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씩 반대로 밑둥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도 모양이 좀 동그랗게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 확인해 주시고요. 다듬어 주고, 이쪽 면 돌려가지고 여기도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V네요. 이런 식으로 점점 세밀화되는 지금 작업이죠.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앞면에서 봤을 때 돌려가면서 보면서 균형이 안 맞는 점이 있는지, 각도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점을 찾아내서 균형 있게, 그릇들은 항상 중요한 점이 균형입니다. 좌우 대칭, 비대칭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점을 찾아서 균형을 맞춰주시면서 샌딩 작업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점점 빙수 그릇 모양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조건 그냥 사포로 갈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지금 그릇의 모양을 잘 확인해 주는 거, 미적 감각을 활용해서 균형이 잘 동그라미 모양에 맞는지 그런 점도 항상 관찰하면서 보시면서 예쁜 작품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확인이 됐다라면 다시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샌딩 해주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쪽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1차적으로 아까 커피잔 컵 할 때처럼 삿포를 동그랗게 말아서요. 둥글게, 이 면이 지금 둥글게 됐죠? 이 면을 가지고 그릇의 안쪽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를테면 여기서는 좀 찢어볼게요. 종이사포이기 때문에, 아니면 천사포나 종이사포 이렇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찢어서 그릇이 작기 때문에요. 사포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손이 도구가 돼가지고요. 밀착시키면서 안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듬어 줍니다. 1차적으로 손을 한쪽은 돌리고요. 이쪽 손은 사포로 이렇게 해서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 동작은요.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렇게 좀 굴려주셔야 돼요. 둥글게 둥글게. 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작업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제 안에도 매끈하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미세한 작업, 섬세한 작업, 그래서 그릇을 예쁘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둥 부분이 조금 동그라미 모양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이렇게 둥글게 접시를 둥글려 가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자, 어느 정도 지금 모양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인 이제 400번 사포를 사용해서 이 사포로 매끈한 작업을 진행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그릇을 돌려가면서요, 면을 한 번 더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이 동작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원을 그리듯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모양을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 주면서요, 잘 균형 있게 다듬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안쪽도요,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종이사포로 이렇게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내서 손으로 한쪽은 잡아주고 그릇 잡아주고요, 바깥쪽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은 안쪽을 이렇게 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쪽 손은 지금 밀착되고 있어요. 그릇을 돌려가면서 매끈하게, 그릇이 예쁘게 되도록, 매끈하게 되도록 다듬어 주세요. 자, 지금 빙수 그릇의 두께는 원하는 두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지금 매끈한 작업이 됐는데, 상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더 매끈하게 할 때 1000번 사포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1000번 사포 사용하기 전에 만졌을 때와 사용하고 나서 그릇을 만져보면 굉장히 느낌이 1000번 사포 사용하고 나면은 매끄럽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손 감각으로 다시 한 번 더 만져서 거칠거칠한 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면이 분명히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꼭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안쪽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안쪽도 마무리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마무리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쪽도 손끝으로 만져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빙수 그릇까지 지금 샌딩 작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처음에 모델링 했을 때 그릇과 지금 샌딩 했을 때 그릇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 모델링 했을 때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안 이쁜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샌딩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예쁘게 매끈하게 바뀌었습니다. 차이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커피잔 보시면은요, 자, 요런 모양의 울퉁불퉁한 커피잔이 이렇게 매끄럽게 바뀌었죠. 변신했죠. 차이점이 있는 거 분명히 아셨죠, 여러분들? 샌딩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접시도 한번 볼까요? 접시도 뭐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매끈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들 샌딩 작업 따라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모양 접시를 이제 해줄 건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모양 접시 테두리 부분도 똑같이 원형 접시처럼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템플릿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구멍 뚫린 모양도 같이 해줄 거니까요. 그리고 컵에 손잡이하고 밑동 부분도 같이 그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모양 잡는 거, 그 다음에 또 컬러링 작업하고 그 다음 마감 작업까지 여러분들 영상 꾸준히 참고해 주시고요. 접시 지금 직접 따라 만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세요.